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거의 확실시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반도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다면, 좀 다른 각도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 바닥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 근거 또 하나 새로운 근거를 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소식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죠. 예, 한국 반도체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도 석권, 예, 70% 점유율. 이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하고 낸드로 되어 있죠. 자,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보시면 2022년 1분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디램 낸드 포함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46%. 46%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50%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넘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못해서 안 넘기는 게 아니라 안 넘긴다는 거예요. 50% 괜히 독과점 뭐 저것저것 신경 쓰일까 싶어가지고 그냥 요 정도 맞춘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24% 정도 됩니다. 합치면 딱 70%예요. 딱 70% 우리나라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한 115억 달러죠. 빌리언이니까. 예, 11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4조 정도 되겠네요. 요 시장만 14조. 예, 14조 시장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이 한 46% 정도로 되는데 1위인데요. 디램은 점유율이 52%예요. 디램은. 낸드는 39% 모두 이제 1위에 올라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4% 점유율인데 디램은 25% 점유율, 낸드는 23%. 참고로 여러분, 디램은 3개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사밖에 없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많아요. 뭐 5개 업체, 6개 업체, 요즘 중국도 요즘 뭐 열심히 뭐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업체가 많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얘를 보시면 15%거든요. 그래서 이 1등, 2등, 3등이 휴대폰 쪽, 스마트폰 쪽도 이 공급업체 메모리 점유율을 합치면 한 85%, 거의 뭐 과점이라고 해도, 3개사가 과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머지 15%는 뭐 몇 개 업체가 그냥 양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또 백만장자님 알려주세요. 예, 뭘로 지금 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예, 또 하나를 여러분께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금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통해서 이제 바닥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주춤해질 가능성 또한 주목할 부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이란다. 지난 6월 달에 FOM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연준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BP죠. 75 BP 금리 인상에 나선 데 이어서 오는 7월 달 FOMC에서도 지금 75 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연준이 회의에서 금리를 75bp, 7월 회의에서 75bp 인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이제 뭐 선물시장위원회 여러 가지 이런 전문가들이 93.9%를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75bp를. 그래서 7월 달에 75bp를 예상하고 시장은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달 FOMC 회의를 기준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한 75bp 금리 인상 확률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한 13% 정도, 정확하게 13.1%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 14.9%였는데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을 81.6%, 일주일 전에는 한 70%로 봤는데 50bp를 지금 81.6%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9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이 50bp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7월 달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50bp로 내려가면,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뭐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9월 이후에는, 자, 9월 달에는 50bp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7월 달에 75bp, 그 다음에 9월 달에 50bp 인상을 확실히 지지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9월 이후에는 25bp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 달하고 9월 달까지가 75bp, 그 다음 50bp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25bp 0.25%로 이제 안정적인 금리 인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제 바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월러 이사라고 있어요. 이분 또한 미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시사한 부분이 좀 평가가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만간에 이 어떤 매파적 이 자이언트 스텝을 0.75%, 그다음 빅 스텝을 0.5%, 그다음 베이비 스텝을 0.25%라고 했는데, 조만간에 이런 매파적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끝을 맺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이제 가장 이걸 민감하게 보는 데가 이제 가상화폐거든요. 물론 성장주, 그 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쪽에 지금 하락세가 좀 주춤한 점도 저는 이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비트코인은 사라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 같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성장주가 하락을 많이 했다가 이제 점차 회복하는 분위기. 지금 위험 선호 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있음을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 우리가 이것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유가도 지금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거의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주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이 80달러니까 100달러 밑으로만 좀 내려가도 이것 또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천천히 다져가고 있는 구간 안에 있는 것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